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듣고 나시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추석 명절날 평범해 보였던 가족 식탁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웃음꽃이 피었지만 그 속에는 날 선 말들과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 그리고 1년 후 장례식장에서 밝혀진 진실은 온 가족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정말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 깊이 새기고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의 삶을 조금은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3시 30분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부엌에서 서지은 씨가 혼자 추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7년 차, 올해 34살의 평범한 워킹맘이죠. 깊게 한숨을 내쉬며 지은 씨는 도마 위의 당근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3시간째 서 있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나물 5가지, 전 3종류, 갈비찜, 생선구이. 하나씩 체크하며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들었던 그 말들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거든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 좀 더 자지 그랬어. 남편 민수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지은 씨는 애써 밝게 웃었지만 민수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차리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오전 10시 드디어 시댁 가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는 정성스럽게 입은 분홍색 한복을 곱게 여미고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 지은아. 큰형수 수정이 지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요즘 좀 말라 보이네? 혹시 다이어트해?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겠다.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말했지만 다른 가족들의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았어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지은 씨가 안내했지만 거실에 차린 차례상을 본 순간 어머, 이게 다야? 큰형수 수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죠. 지은이 상차림이 이게 전부야? 시아버지까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작은 고모 영숙이 맞장구 쳤습니다. 옛날 같으면 산더미처럼 했을 텐데 말이지. 요즘 며느리들은 참. 지은 씨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죄송해요.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엔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이고, 변명은. 수정이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때는 말이야. 새벽 1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거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 시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렸어요. 얘들아, 그만. 지은이도 나름 열심히 했잖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처는 이미 깊게 파였으니까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중얼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전도 이렇게 작게 부치고 나물도 겨우 몇 가지. 요즘 물가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정성이 부족한 거지. 지은 씨는 절을 하면서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새벽 3시부터 7시간을 준비했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그런데 지은아, 너 요즘 많이 야윈 것 같다.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일이 좀 바빠서. 아이고, 우리 지은이 고생이 많지. 시어머니만큼은 며느리를 걱정해줬지만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체력이 딸려
우리 때는 말이야. 또다시 시작되는 세대 논쟁. 지은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억지로 넘겼어요. 점심 후 당연히 설거지는 며느리들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미안해.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야겠어. 큰형수 수정은 핑계를 대며 먼저 떠났고 결국 지은 씨 혼자 모든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지은 씨의 눈가에 살며시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못난 며느리일까? 하지만 누군가 볼까봐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지은아. 다음에는 조금 더. 알지? 떠나면서 수정이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네, 형님.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지은 씨는 끝까지 예의를 지켰어요. 후. 혼자 남은 거실을 바라보며 지은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죠. 그때 친정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딸아, 추석 잘 보내고 있지?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나 정말 못난 며느리인가 봐. 그날 밤 지은 씨는 잠들지 못했어요. 가족들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의 비웃음은 훗날 모든 가족이 후회할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명절 상차림을 두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두고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 지은 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지은 씨의 일상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 괜찮아요? 요즘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직장 동료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평소보다 많이 야윈 지은 씨의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지은 씨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추석 이후로 식욕이 뚝 떨어졌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 상차림이 이게 다야?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 정성이 부족한 거지.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얘야. 추석 때 고생 많았어. 다른 가족들이 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만 너무 마음에 담지는 말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부족했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너만큼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 씨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녁 시간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밥상이 왜 이렇게 간단해? 평소보다 훨씬 간소한 저녁상을 보고 민수가 물었어요. 배가 별로 안 고파서 그냥 간단하게. 그래, 너 요즘 밥도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다이어트해? 그런 거야. 지은 씨는 대충 둘러댔어요. 남편에게 추석 때의 상처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지은 씨는 거의 먹지 못했고 민수는 TV를 보며 밥을 먹었죠. 그런데 여보, 우리 엄마가 다음 주말에 오신다고 하던데. 어머니가요? 지은 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혹시 추석 때 일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응, 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그때 큰형수 수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지은아, 다음 달에 아버지 생신인데 이번엔 좀 제대로 준비해야겠다. 알지?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은 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 자신은 평소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못하는 며느리일까?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부인, 많이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던 중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별일은 없습니다. 혈압도 올랐고 체중도 많이 줄었네요. 무리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지은 씨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스트레스 관리라. 그게 말처럼 쉽나. 병원에서 나오는 길 지은 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은아, 너 많이 말랐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시어머니가 지은 씨의 손을 잡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얘야, 추석 때 일은 너무 마음에 담지 마라. 다들 원래 말이 좀 많은 사람들이야. 제가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처럼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위로도 지은 씨의 마음속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주지는 못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지은 씨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가족 모임에도 핑계를 대며 참석하지 않는 일이 많아졌죠. 여보, 요즘 왜 집에만 있어?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냥 집이 편해서. 실제로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어요. 혹시 또 누군가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 사이 지은 씨는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성 위염 때문이었는데 점점 다른 증상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또 다른 비판의 소재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부인, 정기적으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모르시나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저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 있던 지은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사진 속의 자신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지금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그날 밤 지은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혼자였다. 언제부터인가 웃는 것도 힘들어졌다. 정말 내가 그렇게 부족한 며느리일까? 더 노력해야 하는 걸까? 그녀의 침묵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묵묵히 참기만 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아픔을 우리는 얼마나 알아차리고 있을까요? 겨울이 깊어질 무렵 동네에는 지은 씨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머, 오백이호 며느리 봤어? 요즘 자주 병원 간다던데.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박 여사가 수군거렸어요. 그래, 무슨 병이래?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2번씩은 보이더라고. 에이, 요즘 젊은 사람들 별거 아닌 것도 다 병원 가잖아.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은 곧 시댁 가족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어머니, 지은이 요즘 병원 자주 간다던데요? 큰형수 수정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볼게. 하지만 며칠 후 가족 모임에서 지은아, 요즘 병원 자주 간다며? 어디 아픈 데 있어? 작은 고모 영숙이 대뜸 물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정기검진 받으러 간 거예요. 지은 씨는 당황하며 답했어요. 에이, 요즘은 며느리들이 핑계 삼아 병원 간다니까.
수정이 비꼬듯 말했어요. 맞아, 별일 아닐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 시아버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우리 때는 죽어도 병원 안 갔는데. 영숙이 혀를 찼어요. 지은 씨는 그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사실 그 무렵 지은 씨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겠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지은 씨가 가장 먼저 걱정한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얘기를 하면 또 부담스러워 할 텐데. 병원 계단에 앉아 지은 씨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어떻게 말하지? 하지만 결국 그날도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지은아, 요즘 더 말라 보인다. 정말 괜찮은 거야? 시어머니만큼은 진심으로 걱정해줬어요. 네,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자꾸 병원 간다고 하던데. 아, 그냥 회사에서 종합검진 받으라고 해서요. 또다시 거짓말을 했어요. 시어머니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 지은 씨는 혼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는 연차를 내고 가족들에게는 다른 핑계를 댔죠. 부인, 혼자서 이런 치료를 받기엔 너무 힘들 텐데요.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도 지은 씨는 가족들을 위한 일들을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병원 일정을 챙기고 명절 준비도 여전히 도맡아 했죠. 어머니, 오늘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지은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고마워, 지은아. 내가 아픈데 나까지 챙겨주고. 어머니, 뭘 그런 말씀을. 실제로는 지은 씨 자신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그 사이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요즘 지은이 자꾸 병원 간다던데 뭔가 싶어. 아, 그거.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 우리 때는 웬만해선 참았는데 말이야. 별거 아닐 거야. 아무도 지은 씨의 진짜 상황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지은 씨는 홀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혼자 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스스로 답했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내가 견디면 되는 거야. 하지만 치료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죠. 부인, 정말 가족분들에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담당 의사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족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의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은 씨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어요.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담아서 제가 부족한 며느리였지만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장례식장에서야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이 겪는 아픔을 가볍게 넘긴 적 없으신가요? 별일 아닐 거야.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듬해 4월 급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민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119입니다. 혹시 서지은 씨의 남편분이신가요?
네, 맞는데. 무슨 일이? 전화기를 든 민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지금 갑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으로 모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로 가득했죠. 설마, 지은이가, 큰형수 수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그렇게 아팠던 걸 몰랐어. 큰형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빈소에는 지은 씨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생전의 밝은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어요. 지은아, 어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세심하게 봤더라면. 어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모든 가족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담당 의사가 장례식장을 찾아왔어요. 혹시 고인의 남편분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자 지은 씨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제가 더 이상 곁에 없을 거예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픈 걸 숨겨서 미안해요. 하지만 가족 여러분께 걱정과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지난 추석 때 일도 사실 많이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정말 부족한 며느리구나 하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제 몸이 따라주지 않았네요.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만큼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거든요. 민수야, 고마웠어.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그리고 모든 가족분들. 제가 부족해도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고마웠어요.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비록 제 음식 솜씨가 부족해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소중했어요. 부디 서로 아껴주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랑합니다. 서지은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빈소안은 조용해졌어요. 모든 가족이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우리가 뭘 한 거야?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렇게 심하게 말했나? 수정도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했어요. 선생님, 지은이가 언제부터 아팠던 건가요? 민수가 담당 의사에게 물었어요. 작년 10월부터예요. 처음에는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시작됐는데 점점 악화되었어요. 그럼 혼자서 치료받은 건가요? 네. 끝까지 가족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담 주기 싫다고. 가족들이 더욱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때 한 간병인이 다가왔어요. 혹시 고인의 가족분들이신가요? 네. 고인께서 본인 치료받으면서도 시어머니 간병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시어머니 분 병원 일정 챙기셨어요. 본인 치료 날짜와 겹쳐도 어머니 일정을 먼저 생각하셨고요. 시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더욱 울었어요. 내가 몰랐어. 지은이가 나를 챙겨주는 줄만 알았지. 그리고 고인께서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었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뭐요? 다음 달 시아버지 생신 준비요. 병실에서도 메뉴를 짜고 계셨어요. 정리를 하던 중 지은 씨의 수첩이 발견됐어요. 거기엔 가족을 위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시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시어머니 병원 일정, 다음 명절 준비 목록.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기뻐.
내가 부족해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서 감사해. 형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숙이 수정에게 말했어요. 나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추석 때 상차림 가지고 지은이는 그때도 아팠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생각해줬구나. 내가 더 자세히 봤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지은이가 괜찮다고 할 때마다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지은 씨의 핸드폰에서 마지막 메모가 발견됐어요.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해보자. 그게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제야 가족들은 깨달았어요. 비웃음 뒤에 가려진 진짜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혹시 여러분은 가까운 가족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고마움의 말이 있나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지 한 번쯤은 더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빈자리를 실감하며 매일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아,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지은 씨가 돌보던 베란다 화분들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시든 꽃들이 마치 주인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죠. 여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민수는 아내의 옷장을 정리하며 자책했어요. 안에서 병원 처방전들과 약봉지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렇게 많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달 후 처음으로 가족들이 다시 모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정말 잘못했어. 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은이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나도 마찬가지야. 왜 그때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영숙도 후회했어요. 시아버지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았구나. 앞으로는 음식이 적어도 괜찮아.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지 양이 아니야. 그리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별일 아닐 거야라고 하지 말자. 진심으로 걱정해주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정은 자신의 딸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얘가 나중에 시집가면 나는 절대 그런 말 안 할 거야.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요즘 며느리들은 핑계 삼아서라고 했잖아. 영숙이 자신의 말을 후회했어요. 그 말이 지은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앞으로는 가족이 힘들어하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민수가 말했어요. 지은이가 혼자 견디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지은 씨의 이야기는 동네에도 알려졌고 많은 사람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부로 추측해서 한 말들.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남의 일을 추측하지 말자. 박 여사도 변했어요. 1년 후 다시 돌아온 추석. 상차림은 이전과 달랐어요. 음식이 조금 적어도 상관없어.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맞아요.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준비해준 그 상차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수정도 깨달았어요. 식탁 한편에는 지은 씨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지은아, 우리가 늦었지만 이제는 알겠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 절대 잊지 않을게. 민수도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들은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별일 아닐 거야라고 넘기지 말자. 서로의 마음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자. 고마움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꼭 말로 표현하자. 지은 씨가 남긴 건 물질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우쳐 준 것이었죠.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구나. 시아버지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공감했어요. 이제 가족들의 대화는 달라졌어요. 요즘 어때?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이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 서로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마음을 표현하는 걸 주저하지 않게 되었어요. 지은 씨의 편지에 있던 말이 가족들의 마음에 새겨졌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지은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겨줬구나.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진정한 가족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줬어. 그들은 이제 지은 씨 없이도 그녀가 바랐던 따뜻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년 지은 씨의 기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요. 그리고 그녀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어요. 지은아, 고마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줘서. 사랑은 표현할 때 살아있습니다. 늦기 전에 전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나중에 말하지 뭐라고 미뤄둔 고마움의 인사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는 한 추석 상차림에서 시작해 장례식장에서의 뜻밖의 반전으로 끝이 났어요. 겉으로 보이는 음식의 양이나 격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함께하는 진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서지은 씨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남겨줬어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딸이자 아들이고 아내이자 남편이며 며느리이자 사위죠.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휩쓸리지 않고 진심을 들여다보려는 마음이죠. 가족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걸 미루지 마세요. 언제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모두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요. 괜찮아, 별일 아닐 거야 보다는 괜찮아?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라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